팀 ABS의 트레이너 홍주원 한조입니다. 자, 오늘 바디메이커 오늘 설명드린 운동은 이전과는 좀 틀린 게 프리웨이트 운동이 아니라 머신을 이용한 하체 운동, 레그 익스텐션 편이에요. 그렇죠. 네. 레그 익스텐션에 과연 머신은 자세를 고정해 주겠다. 뭐 기계에도 보면은 어떻게 운동을 하고 써 있잖아요. 네네. 근데 굳이 여기에서 저희 바디메이커가 이제 자랑하는 디테일한 팁이 나올 부분이 있느냐? 아닙니다. 머신으로 고정한 운동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이제 기본적인 고정점 외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그런 다양한 운동 방법을 만들 수가 있고, 그렇죠. 또 그 머신 안에서도 좀 더 인체 해부학을 이용해, 해부학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좀 더 운동의 특징을 더 잘 살려서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운동 중에서 어디 헬스클럽, 어느 피트니스 센터나 또 저희 같은 이제 뭐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다 구비하고 있는 익스텐션하고 컬 중에서 오늘 레그 익스텐션. 네. 쉽게 말하면 다리를 피는 동작이 될 텐데, 하체 운동하면 또 우리 한조 선생님이 좀 다리 유명하잖아요. 제가 하체 운동 참 좋아하죠. 네. 자, 우선 다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쪽만 좀 걷어줄 수 있을까? 네. 좀 먹어가지고.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대퇴 사두근이에요. 이제 카드리셉스 머슬 그룹이라고 하는데, 안쪽하고 바깥쪽 그리고 직근, 그죠? 그쵸. 하나만 또 뭐죠? 중간 간격. 예, 그치?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 잘 보면 바깥, 중간, 안쪽,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간 직근이 있는데, 특히나 이 바깥쪽 부위에 이제 그러니까 위 아래로 상지와 하지를 나눴을 때 사실은 이런 직근 쪽의 자극보다는 밑에 요 친구하고 요 친구의 자극을 되게 높게 줄 수 있는 그렇죠. 운동이 레그 익스텐션이에요. 그래서 이거 씨알이 좋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지금 한주 선생님처럼 이 바깥쪽과 안쪽의 자극을 최대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오늘 레그 익스텐션에서 저희가 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선 기본적인 레그 익스텐션 동작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포인트를 3가지 정도로 항상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오늘은 2가지밖에 없어. 왜? 머신이라 사실 뭐 앉아서 잡고 무릎 고정도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냥 저 안에서 머신이 이제 요구하는 자세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은요, 사실 뭐 부상상의 위험이라든가 특별히 못난 잘못된 자세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2가지만 강조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아치 자세를 이쁘게 유지할 것. 얘긴즉슨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그 익스텐션에 앉게 되면은 옆에 이제 손잡이 같은 걸 잡고 가슴을 과도하게 말고 자연스럽게 가슴을 펴서 아치 자세를 만들어 주셔야지 복부하고 허리의 조임을 이용해서 허리나 목 부상이 적어져요. 근데 정말 힘 빼고 그냥 다리만 피면 되지 하고 하다가 보면은 이 요추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늘어져 있잖아요. 그죠? 요추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펴져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구부러져 있다 보면은 갑작스러운 중심부의 압력에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뭐 디스크가 뭐 탈출되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제 실제 생활에서의 그 경우의 수가 화장실에서 똥 누다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하지와 이제 압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아치 자세를 정확히 만드는 게 첫 번째. 자, 그리고 2번째는 저희가 이따가 이제 운동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무릎 끝하고 발끝이 방향이 일치가 되어야지 이제 부상상의 위험이 없는 레그 익스텐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이제 한조 선생님 앉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앉기에 앞서 죄송합니다. 앉기에 앞서서 우리 운동 머신을 볼게요. 저희는 이제 라이프 피트니스사의 듀얼 익스텐션 컬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레그 익스텐션이 뭐 무슨 각종 회사를 막론하고 이렇게 앉은 형태의 레그 익스텐션으로 되어져 있어요. 개 중에 저희의 레그 익스텐션보다 이제 레그 익스텐션 보면 거의 요 각이 더 높고 요 각이 더 낮죠. 일직선으로 되어져 있는 레그 익스텐션 사실은 되게 효과적인 레그 익스텐션은 아니에요. 이쪽이 더 낮고 이쪽이 높은 게 좀 더 이제 수축이 깊게 올 수가 있습니다. 쿼드리셉스의 수축이 깊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특별히 조절이 불가능한데 앞뒤로 조절이 되는 애들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이 각도가 더 눕는 애들도 있는데 앞뒤로 조절이 되는 건 상당히 유효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가르쳐 드릴 팁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옆에 손잡이 있죠?
그리고 다리를 걸 수 있는 패드가 있어요. 우선은 앉아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앉아서 본인의 다리 길이에 맞게 패드를 만들어주 이제 위치를 잡아주는데 중요한 거는 왜 우리 이 발등이죠. 발등과 경비골은 이제 요 뼈의 하부와 요 사이에 안착 패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 휴지 같은 게 있으면 잘 보실 텐데 롤이 이렇게 딱 걸려서 요 발끝과 경비골근 사이로 이쁘게 안착이 될 수 있는 위치가 권해드릴 만한 패드의 위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죠? 편하죠? 다 들어와 있죠? 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짧아서 많이 짧아. 이게 제일 짧아. 이런 예를 들면 다리는 더 긴데 패드가 너무 높게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뭐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서 자극이 효과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더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요 상태예요. 가장 안정적으로 패드를 안착시킨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손잡이를 잡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가슴을 펴니다. 그죠? 그리고 시선도 턱 너무 들거나 턱 너무 당기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쇄골하고 턱 사이에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이제 안정적인 시선을 유지를 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팁 1번이 지금 나온 거죠. 가슴 펴고 몸의 아치 자세를 만들어 주고요. 자, 이제 팁 2번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요 무릎 끝 방향하고요. 발목의 방향이 바뀌면 틀어지면 안 돼요. 무릎은 이쪽 보는데 발끝은 바깥쪽 본다든가 이런 형태라고 하면은 이제 무릎 관절이 뒤틀림이 일어난 상태에서 위아래로 경청 운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릎에 부하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가슴 피는 것과 무릎 방향과 발끝 방향을 일치시켜 주어라 라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동작을 우선 해볼까요? 10개만, 5개만 해볼게요. 자, 하나, 다리 다 펴지고, 둘, 셋, 넷, 자, 다섯에서 스탑. 자, 제가 잡고 있을게요. 자, 발끝을 보면은요, 발목을 반대로 해볼까요? 이걸 이제 플란타 플렉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 그런 게 중요하진 않아요. 발끝이 이렇게 된 것보다는요, 내 몸 쪽으로 도살돼 이제 몸 쪽으로 당겨져 있는 상태. 이 상태가 허벅지의 수축이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드립니다. 자,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요, 반대로 경비골근이 아니라 종아리 근육에, 그죠? 이거 또 용어를 막 써야지 막 이런 거 안 쓰고 막 그러면은 막 쟤네 야매 아니냐 이러는데 가스트로니미우스라고 그래요. 이 가자미근이라고 그러나 한국말로? 네. 이 뒤쪽 근육이 자극이 가니까 얘를 당겨줘야 돼요. 그래서 경비골근, 티비얼이 이제 자극이 갑니다. 자, 그리고 너무 당긴 상태를 너무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오히려 운동을 좀 자연스러운 운동을 망칠 수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얘를 감싸주듯이 정도로 감싸주듯이 당겨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만. 지금 보셨던 게 가장 기본적인 레그 익스텐션이고요. 자, 우리 댓글 보니까 한주쌤한테 제가 너무 질문 안 한다고. 네. 근데 하체 운동은 또 한주쌤한테 질문 안 할 수가 없지. 그렇죠. 한주쌤이 가장 이제 많이 이용하는 레그 익스텐션의 팁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절정 수축 부분에서 쥐어 짜는 동작을 위주로 하거나 네. 아니면 뭐 다른 날 다음 사이클 운동을 들어갈 때는 약간 심장 반사성의 아하. 운동을 들어가기도 오케이. 해요. 네. 자, 지금 한주쌤이 말한 한주쌤만의 두 가지 팁을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레그 익스텐션을 하는 가장 구체적인 이유예요. 다리가 일직선으로 펴졌을 때, 이 기계의 특성 자체가 다리를 찍어 누르기 때문에 얘는 누르고 나는 편 상태를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축이 가장 크게 허벅지 앞쪽 근육의 강력한 수축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게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레그 익스텐션의 장점은 10분 활용한 익스텐션 컬은, 자, 수축 한번 해볼게요. 충분한 절정 수축, 인위적인 수축도 가져가야 돼요. 하고 떨어뜨리고, 자, 하나, 둘, 셋, 떨어뜨리고, 셋, 하나, 둘, 셋, 떨어뜨리고, 넷, 하나, 둘, 셋, 떨어뜨리고. 오케이, 그만. 이런 식으로 절정 수축에 충분한 한을 준 이제 세트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신전할 때는 물론 신전도 중요해요. 버티면서 잘 내려가겠지만 수축에 좀 더 포인트를 준 상태로 익스텐션하는 게 가장 고전적인 방법의 익스텐션 컬의 이제 강화 방법일 테고. 그렇죠, 네. 아까 한주 쌤이 말한 두 번째 팁, 신전반사를 이용해라. 신전반사 무슨 얘기냐? 신장반사. 신장반사. 네, 신장반사. 점프와 이런 식의 이제 플라이오메트릭식 운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요 기본적인 운동을요, 신전할 때는 마치 얘 무게를 받아주듯이, 네. 그리고 수축할 때는 강력한 수축으로 튕겨내듯이 해서 점프를 하듯이 익스텐션을 하는 거예요. 자, 좀 과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보여줄게요. 자, 중량이 지금 가볍게 꽂아놨기 때문에 얘는 좀 뜰 것 같긴 한데, 이건 사실 네. 좀 무거운 중량에서 많이 하죠. 자, 또 튕기고, 턱 튕기고, 네, 그렇죠. 또 올라갈 정도로, 그렇죠, 네, 그렇지. 오케이, 그만. 너무 가벼운데 이거. 네. 자, 이제 중량을 좀 낮게 설정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근육에 계속 텐션이 안 걸리고 이제 발목하고 이 패드하고 공중에 분리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 좀 중량을 높였을 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량을 높여서 이제 운동 효과를 높일 때는 이런 신장 반사의 원리를 이용한 운동을 하셔도 괜찮지만, 이 운동 같은 경우에 상급자한테 권해요. 아무래도 중량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무릎에 걸리는 부하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여드린 수축에다 포인트를 준 레그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요, 중량을 높이지 않고도 충분한 자극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 바디메이커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초급자, 중급자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권해드려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다리 운동도 선필 운동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죠? 네. 그런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의 묘미를 살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또 권장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다리를, 자, 이쪽 다리를 올려서 보여줄게요. 자, 다리의 수축이 높아지려고 하면은요, 자, 지금 이 상태가 수축이 걸린 상태죠. 수축이 걸린 상태의 조건은 무릎이 다 펴질 것. 그럼 허벅지 앞쪽에 수축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 코가 몸쪽을 많이 보게끔 도살 플렉션을 하면은 경비골고는 쓰지만 허벅지 앞쪽의 자극 범위는 더 커지게 마련이에요. 네. 반대로 이 허벅지 뒤쪽의 스트레칭감은 강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1cm만 들어볼래요? 그죠? 더 힘들죠? 네. 이 상태만으로도 수축이 더 강하게 걸려요. 더 강한 수축을 원해? 얘가 더 들리게끔 하면은 뭐 유연성이 허락하는 데에서는 아주 강력한 수축이 걸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 원리를 10분 활용하는 거예요. 허벅지 뒤쪽 입장에서는 햄스트링이 늘어남으로써 유연성을 요하게 될 테지만, 이 허벅지 앞쪽 입장에서는 수축감이 강해지는 효과를 얻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준비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머신이 이제 앞뒤로 조절되거나 이 무릎하고 요 무릎 조절 위치하고 엉덩이 위치가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는 장비가 있다고 하면, 이제 익스텐션 있으면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몸으로 직접 보여줄게요. 자, 상체를 상체를 15도 정도 앞으로 쏟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잡은 상태는 마찬가지, 아치 자세는 그대로 만들어주시고 가슴 펴고, 이제 상체가 뒤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앞으로 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가슴을 핀 상태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대신 과도한 아치 자세는 이거 다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익스텐션 해볼게요. 오, 그렇지. 네. 자, 둘, 셋, 그렇죠? 넷, 오케이. 다섯, 그만. 오케이. 네. 어때요? 수축감이 더 강하고요. 네. 더 많이 늘어나요. 네. 아, 수축감이 안쪽으로 더 들어오는 감은 없나요? 좀 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 각이 이제 일반적인 익스텐션은 누워 있거나 내지는 한 뉴트럴한 상태에서 가슴을 핀 상태를 유지하는데, 조금 상체를 앞으로 쏟은 상태를 유지해서 하시면은요, 좀 더 강력한 수축을 얻을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릎각하고 발끝각은 이제 무릎하고 발끝의 바라보는 방향은 항상 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발끝을 바깥쪽으로 돌린 채 한번 운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가 되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무릎이 정면을 보고 발끝만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거는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자세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관절도 돌아갈 수 있는, 본인의 이제 유연한 정도나 고관절의 벌어짐의 정도에 맞춰서 요만큼만 벌리셔도 사실 효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줄게요. 발끝 방향을 이렇게 돌린 거예요. 무릎 방향과 같이. 자, 그래서 또 하나, 둘, 이제 풀리 스탠스로 하는, 넷, 다섯. 그만. 오케이. 좋아요. 이거를 근데 반대로는 하기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그지? 이건 안 네. 될까요? 네. 그러니까 뉴트럴한 상태 아니면은 발끝이 바깥쪽을 보는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지 이거 왠지 될 것 같은데 안쪽으로 보는 자세는 좀 불편하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건 권장하지 않아요. 자, 이때 자극 범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주쌤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 이쪽 무릎 안쪽에 있는 이제 이 안쪽 내측 관근에 자극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케이. 네. 자, 이제 처음 보여줬던 때 일반적인 엑스텐션의 자극 범위가 이렇다고 하면은 자극 범위가 일로 쏟아지게 되는 거야. 예. 이게 요 내측 관근을 이용한 발끝을 바깥쪽으로 돌린 상태의 익스텐션의 이제 효과고요. 네. 그래서 바깥쪽을 위해서만 내지는 이제 전반적인 쿼드리셉스의 발달을 위해서만 이 운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좀 더 포인트를 난 내측에 좀 더 볼륨을 얻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발끝이 바깥쪽을 보게 만들어 주는 것도 요 이제 방법. 레그 익스텐션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단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예외를 넣었을 때는 중량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셔야 돼요. 예. 나는 예외도 없고 중량도 높이겠다 하다 보면은 일반적인 이제 안정적이고 편한 자세가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려드린 지금 4가지 팁을 알려드렸어요. 아까 한주쌤이 말씀하신 2가지. 그렇죠. 수축, 절정 수축하기. 이건 중량을 다루기 힘들고. 그리고 두 신장 번째, 마사지. 신장 마사를 이용한 운동법. 이건 중량을 이용하기는 좋지만 이제 아무래도 너무 이제 과하게 하다 보면은 관절상의 위험성이 좀 있다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상체를 15도에서 20도 가량 숙인 상태에서 수축을 좀 더 강하게 자극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마지막 네 번째, 발끝 방향을 바깥쪽으로 돌려서 이제 자극 범위를 바깥쪽보다는 안쪽으로 바꿔주는 레그 익스텐션이 있다는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일어나서 보여줄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설명이 이거 줄 때문에 끝나가는데 한 번만 이제 정면을 보시고 봤을 때 힘 줘 보시겠어요? 네. 그렇지? 얘 내측 관근을 주는 방법이 발끝이 바깥쪽, 그죠? 그리고 외측 관근과 좀 더 깊숙이 자극을 주는 방법은 상체를 숙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해 못하실까봐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레그 익스텐션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봤는데 우리 빼놓은 게 있나요? 이 정도면 뭐 네. 전체적으로 뭐 충분할 텐데 혹시나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네,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거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스쿼트나 또 뭐가 있을까? 레그 프레스, 그러니까 스쿼트가 좀 더 상체 개입이 좀 더 많은 방향이고요. 네. 상체가 지지대에는 리니어, 상체가 이제 숙여져 있고 다리로만 밀 수 있는 그렇죠. 리니어 스쿼트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스쿼트보다는 하지 사용은 높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스쿼트를 저희가 스쿼트 하는 거는 스쿼트 같은 프리웨이트는 중급 이제 운동을 하는 중급 이제 본인이 초급자냐 상급자냐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자극을 좀 많이 변화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예, 잘하는 분은 좀 더 상체 개입 없이 하체 자극을 높이고 네. 또 중량을 높이기에도 유리하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프리웨이트를 사용하는 편이고 네.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하지 좀 사용량이 높아지지만 진짜 하지 사용량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건 단순 관절을 이용할 수 있는 익스텐션이나 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도 꼭 스쿼트와 런지, 레그 프레스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저는 레그 익스텐션이나 컬 같은 운동들을 선피로 운동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굉장히 프로그램이라고 좋아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끝맺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저는요 바디 메이커, ABS 온라인 핏의 바디 메이커 트레이너 ABS 홍지원 트레이너였습니다. 한 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